탈북하면 가장 좋으냐면요, 홍수가 나거나 물이 불었을 때, 그럴 때 국경경비대가 잘 감시를 안 합니다. 죽으려면 넘어가랍니다. 그럴 때 저는 목숨 걸고 이 아이의 얼굴을 한번 보고 죽고자 넘어가게 되는데, 감옥에서 나오다 보니까 몸 상태가 35kg였습니다. 고무 바지를 입었는데요,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두만강 물이 진짜 3발을 건넜는데 키를 넘어서서 이 고무 바지 안으로 물이 확 찬 겁니다. 수영도 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만한 돌들이 홍수가 나가지고 7월인데 제 무릎을 치면서 왈왈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순간에 머리가 한 바퀴, 몸이 3바퀴 돌면서 소가 돌아가는 쪽으로 제가 몸을 휘감고 있더라고요. 순간에 아, 죽었구나. 바닥도 닿지 않는 상황에 소 쪽으로 막 밀려가다가, 그때 정말 주마등처럼 아기 때 젖먹이 아이 얼굴이 생각났다가 바닥에 탁 짚히는데 섰더니 네, 제가 탈북 스토리,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번 북송을 당하고 3번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북송을 당하고 그 무서운 지옥을 직접 경험하고도 반드시 탈북을 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제일 궁금했던 얘기 그 여기서부터 이유가 나와요.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으로 갔을 때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23살에 딸을 낳았었고요. 갓 젖먹이 아이를 놓고 북송이 됐습니다. 정말 조그만 아기를 놓고 북송이 되다 보니까 감옥에서 대장금 이야기 할 때마다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이제 들을 때,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의 딸이 장구미처럼 엄마 없는 아이가 돼서 그렇게 살겠구나, 정말 고달프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반드시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힘들게 그 딸이 있어서 제가 살아서 그 긴 시간을 버텨냈고요. 교도소에서 출소 전날부터 저는 동선을 짰습니다. 제가 있던 교도소에서 두만강 연선까지 걸어서 4시간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들어갔다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고향에 들어가지 않고 그 딸 아이, 6살이 된 딸 아이를 만나려고 바로 두만강을 향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바로 아이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마 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시댁 아이가 있는 곳에 도착도 못하고 저는 잡히고 맙니다. 북송이 돼서 또다시 이제 그 감옥행을 해야 됩니다. 아, 이제는 나는 죽으라는 운명을 타고났나 보다. 그런데 제일 제가 속상했던 게, 짐승도 자기 새끼와 함께 사는데 세상에 신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낳은 아이의 얼굴 보는 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나한테 왜 이럽니까? 나는 살려달라는 기도도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고 북송이 됐는데, 보위부에서 국정원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조사원의 얼굴을 보면 안 되는데, 보위부에 들어갔는데 조사원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고 옆에 방에서는 살려달라 그러고 아 하고 고문받는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누가 저를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정말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 있죠. 머리를 들어서 봤더니 송아지 동무, 여기서 한국에서는 소꿉친구라고 합니까? 그 동무가 보이지도원이 돼서 저와 같은 대학을 다녔던 동무가 제 담당 치조원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정말 신이 제가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줬나 봅니다. 그분이 살렸습니다, 저를. 겉으로는 막 욕을 하고
글로 써서 살린다고. 반드시 내가 살린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감옥에 보내지 않고 재판도 세우지 않은 채 그분이 저를 살려서 저는 다시 탈북을 하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북한 교도소를 거치지 않고 두만강물에 들어섰는데 어떤 때 탈북하면 가장 좋으냐면요, 홍수가 나거나 물이 불었을 때, 그럴 때 국경경비대가 잘 감시를 안 합니다. 죽으려면 넘어가랍니다. 그럴 때 저는 목숨 걸고 이 아이의 얼굴을 한번 보고 죽고자 넘어가게 되는데, 감옥에서 나오다 보니까 몸 상태가 35kg였습니다. 고무 바지를 입었는데요,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두만강물이 진짜 3발을 건넜는데 키를 넘어서서 이 고무 바지 안으로 물이 확 찬 겁니다. 괜히 고무 바지를 입었죠. 몸이 무거워서 수영도 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만한 돌들이 홍수가 나가지고 7월인데 제 무릎을 치면서 왈왈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순간에 머리가 한 바퀴, 몸이 3바퀴 돌면서 소가 돌아가는 쪽으로 제가 몸을 휘감고 있더라고요. 순간에 아, 죽었구나. 바닥도 닿지 않는 상황에 소 쪽으로 막 밀려가다가, 그때 정말 주마등처럼 아기 때 젖먹이 아이 얼굴이 생각났다가 바닥에 탁 짚히는데 섰더니 물이 여기까지 내려간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물이 여기까지 그 50m를 걸어가게 생긴 겁니다. 살라는 운명인가 보다 내가. 그래서 기어 나와서 고무 바지를 벗고 산을 올랐습니다. 산에 올라타가지고 바로 택시를 바르면 저번처럼 경찰이 와서 잡아갈까봐, 그래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길을 모르다 보니까 3일을 걸었습니다. 3일을 꼬박 걷다가 너무 배고프고 힘이 들어서 인가를 찾아야 제가 중국에 애가 있는 시댁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할 텐데, 길이 없는 산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어떠한 집 15채 정도가 보이는데 그 앞에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뽀뀨 하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떠봤더니 제 눈앞에 화룡변방대가 있는 거예요. 화룡변방대는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잡기로 중국인 국경경비대. 제가 3일 동안 걸어서 나를 잡아달라고 그 앞에 가서 잔 겁니다. 불빛을 보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유유히 돌아서서 갈 때라고는 제가 등 대고 잔 집, 어떠한 집 앞에서 잡더라고요. 그 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한족 아주머니가, 이렇게 덩치 좋은 아주머니가 세이야 누구냐고. 근데 제가 뒤에서 와서 변방대가 야 이놈 이렇게 잡을 것 같아서 그냥 저도 모르게 막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에게 한 첫 마디는 我有孩子. 이 말은 나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숨겨주지 않으면, 저 변방대가 저를 잡아가면 저는 이 아이를 평생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 좀 숨겨주십시오 라고 중국어를 했더니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때 그 아주머님께서 저를 일컬으시면서 나에게도 애가 있어,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그분이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분의 집에 들어가서 전화를 했는데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통화가 됐고요. 시댁에서 그 집까지 오는 거리는 9시간, 원래는 13시간이 걸리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운전기사 2명을 태우고 차를 쉬지 않고 달려서 오다 보니까 9시간을 온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9시간 동안 변방대가 보이는 그 집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탈북민이 여기에 있어요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탈북민을 곱게 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싶어서 제가 그분에게 저는 지금 여기서 기다릴 수 없으니 저 거의 집에 들어가서 숨어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정말 미안하게도 거의들을 내쫓고 제가 거의 집에 들어가서 9시간을 불불 떨면서 변방대 문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저기서 누군가 신고해서 나를 잡으러 올까봐 이러고 있는데 정말 9시간 만에 저희 시어머님께서 도착하셔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리고 탈북을 성공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사히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젖먹이 요만한 아이가 7살이 됐습니다. 애가 자고 있는데 워아이 마마, 난 엄마를 사랑합니다. 엄마 그림을 잔뜩 그려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엄마를 그린 거예요. 얘가 엄마의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렸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확 아이를 끌어안으려는데 아이가 도망가는 거예요.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어요. 제 꼬라지가 3일 밤낮을 자지 않고 걸었고 얼굴이 새카맣고 몸무게는 35kg고 그야말로 사람 꼬라지가 아닌데 이 아이가 사진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엄마가 아닌 이런 어떤 괴물 같은 여자가 와서 엄마라고 하니까 얘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도 일주일 후에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마마라고 하는데 그냥 내 아이를 이렇게 등을 돌렸을 때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안전하게 2014년도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어떻게나 살아나와야 됐던 그 이유였던 그 딸이 와 있습니다. 뭐야?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끊는다고요? 아니 저 얘기가 다 끝나는 줄 알고. 여기 딸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서 절단 신공을 눌러 주셨어요. 근데 이거 죄송한데 계속 앞에서 우시는데 이분이 딸인가요? 그 계속 아니 근데 그런 식이라면 여기 따님이 몇 분 더 계세요. 지금 울고 많이 계신 우시죠. 분이 네. 너무 많아서. 아드님도 계시고요. 그렇게 따지면. 예. 너무 오열을 하셔가지고 여기 어딘가 그러면 이야기를 따님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못 그죠? 듣는 거야? 예. 선택이. 자,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어 초대 챔피언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초대 세치어는 바로 59표의 마라마 세치어. 마라마 세치어. 아쉽지만 준우승이 되었습니다. 뭐 준우승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 감히 또 저렇게 말을 저렇게 잘하시는 분 옆에서 제가 이런 강자 옆에 섰다는 게 이게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강자가 아니었더라면 좀 뿌듯하지 않을 뻔했습니다. 이길 만한 상대가 아니었어가지고 너무 뿌듯하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우승을 떠나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공감해 주신 것만으로도 지금 젊은 세대가 많이 듣고 있는데 공감해 주신 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따님 와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따님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딸에게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은 너를 낳은 거고 네가 있어서 내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네가 있어서 잘 살아낼 거야. 예나야 사랑해.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 아쉽다. 딸이 중2병이라 우승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소원은 이루어졌네요. 딸의 소원이 딸의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제발 엄마 떨어져라.